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MIC 미국 제재에도 7나노 성공, SMIC TSMC 모방, 칩4로 반도체 고피제는 미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지금 화웨이와 같이 강력한 제재를 받는 SMIC가 최근 7나노 첨단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관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화웨이도 지금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샤오미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SMIC는 EUV 노광 장비 없이 첨단 공정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반도체 기술 복제 의혹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TSMC도 처음 7나노 첨단 공정을 개발할 때 EUV 노광 장비 없이 공정 개발을 성공했기 때문이죠. SMIC는 2021년 7월부터 7나노 공정을 적용한 비트코인 채굴 SOC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이 칩에 적용된 기술이 TSMC의 것과 흡사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미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EUV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DUV를 적용한 7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DUV 노광 장비의 수출을 네덜란드 및 일본의 업체에 요청한 것이죠. 더 이상의 기술 진입을 막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일본, 대만을 아우르는 칩4 동맹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반발하며 한국을 향해 칩4 동맹이 가입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 SMIC, 미국 제재에도 7나노 성공, SMIC, TSMC 모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SMIC가 최근 7나노 첨단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반도체 정보업체인 테크 인사이츠에 따르면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장비 업체인 미네르바 반도체는 자사의 비트코인 채굴용 SOC를 작년 7월부터 7나노 공정으로 생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미네르바는 해당 반도체 생산을 어느 파운드리 기업에 맡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테크 인사이츠는 제조업체가 SMIC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테크 인사이츠 측은 보고서를 통해서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비트코인 채굴용 SOC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결과, 이것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다시 돌리다라고 하는 게 리버스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결과 TSMC의 7나노 공정 기술과 매우 흡사했다라고 하면서 제품의 구조와 성능 자체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SMIC는 이를 토대로 미세 공정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MIC가 7나노 공정을 적용해 생산한 반도체는 캐나다 반도체 기업인 미네르바 세미컨덕트의 비트코인 채굴용 SOC 시스템 온칩 미네르바 7입니다. 미네르바는 2021년 설립된 캐나다 소재 기업으로 주요 임원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중국 출신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회사인 SMIC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블룸버그는 이번 7나노 성공에 따라서 SMIC가 반도체 공정 기술을 2세대가량 더 발전시킨 것 같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이날 SMIC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2%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 7월부터 이 7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에야 이렇게 나왔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동안 꽁꽁 숨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로 세계 5위이자 중국에서 선두 기업인 SMIC는 2020년 14나노급 공정을 상용화해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2세대 약 4년가량 뒤처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러나 이번 개발로 인해서 지금 1세대 한 2년 정도 개발이 늦어진 것처럼 지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SMIC도 자사의 핵심 공정 기술이 14나노로 경쟁사들의 7나노보다 뒤떨어졌음을 인정하면서 이르면 2020년 14나노 이상의 발전된 기술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이 로드맵을 통해서 7나노를 곧 개발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TSMC는 이미 2014년께 이미 14나노 공정에 돌입했고 2020년에 7나노 공정을 상용화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나노 공정 양산도 시작을 했죠. 현재 중국은 7나노 미만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그것이 깨졌다라고 보이게 된다는 거죠. SMIC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중국의 인민해방군과의 관계를 이유로 제재를 받아왔으며 여기 미 행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특히 7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을 개발하려면 네덜란드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인
ASML만 생산할 수 있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가 필수적이지만 ASML은 미국의 압력으로 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해 오지 않았습니다. EUV 노광 장비는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을 누르고 수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된 거죠. 그 가장 큰 배경은 여기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이 미국산 제품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틀어막으면 자신들이 물건을 아예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껏 수출을 안 했죠. 작년과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에 중국에 있는 중국 우시에 있는 하이닉스에 EUV 노광 장비를 들어오려고 했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수출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DUV 노광 장비와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ASML이 중국에 많이 수출해 왔죠. ASML의 지금 수출 물량의 30%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DUV 노광 장비로 알려지고 있죠. 여기에 미국의 상무부는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완전히 끊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SMIC가 실제로 7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만약 이것이 성공했다라면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SMIC와 미네르바에 확인 요청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 7나노 공정 개발의 성공, 이것이 양산, 이것까지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시스템 반도체 후발주자인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단숨에 삼성전자와 TSMC 등 선두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게 된 것이죠. 7나노 공정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기술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MI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 5.6%로 세계 5위, 중국 1위 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난 54억 4,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조 1,493억 원, 같은 기간 순이익은 138% 증가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0년부터 SMIC가 제재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1년에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것은 가장 큰 목적은 자동차 반도체의 급성장이 있습니다. 부족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주문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SMIC를 풀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굴하지 않고 반도체를 자급자족하겠다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죠. 대부분의 길이 막힌 중국에서 반도체의 굴기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기술 탈취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인력을 빼오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도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MIC의 중요 임원 중에 몇몇 사람들은 TSMC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SMIC가 7나노 공정을 적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전반적인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TSMC의 기술을 탈취했다라는 때문에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IT 전문 매체인 톰스 하드웨어는 21일 과거 TSMC는 SMIC가 자사 기술을 베꼈다라는 사실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고소를 진행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SMIC는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7나노 미만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생산을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TSMC의 초기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때 EUV 노광 장비보다 한 세대 구형인 DUV 노광 장비를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7나노의 허들은 EUV 노광 장비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허들이라는 거죠. 물론 7나노의 더 깊게 더 고선진화된 기술을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하지만 7나노까지는 DUV 노광 장비까지도 가능하다. ARF, 말하자면 불화루공 공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7나노 공정을 여러 번 겹치면 여러 번 구현을 하면 7나노 공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TSMC가 해당 기술로 생산한 제품만 해도 50종류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EUV
공정을 통해서 7나노를 구현했다면 TSMC는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먼저 7나노를 선점하기 위해서 DUV 공정을 통해서 7나노 반도체를 구현했다는 점이죠. 이처럼 TSMC는 구형 장비와 기술로 7나노 적용한 반도체 생산을 성공했고 이번에 SMIC가 이 기술을 가지고 7나노 공정 구현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기술 탈취를 통해서 라는 것입니다. DUV 장비로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은 지금 SMIC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 따라서 SMIC는 TSMC로부터 해당 기술을 탈취해 현재 7나노를 구현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TSMC, 삼성전자의 5나노 이하 공정까지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SMIC의 7나노 공정은 2단계 정도 뒤처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구현한 7나노 공정도 구조와 성능 측면에서 타사, 말하자면 TSMC와 삼성전자에 비교하면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무릅니다. 7나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N7-1, N7-2 이런 정도로 지금 들어가는 정도면 반드시 EUV 노광 장비가 덧붙여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테크인사이츠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MIC는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7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후 SMIC가 EUV 노광 장비를 들이게 됐을 때 주요 파운드리 기업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DUV 노광 장비를 이용한 7나노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블룸버그는 SMIC가 7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을 했다면 미국의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화웨이와 SMIC를 겨냥한 제재에 주력해왔기 때문이죠. 미국은 최고급 스마트폰용 반도체의 설계는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하고 생산은 TSMC에 맡겨왔던 화웨이를 겨냥해서 TSMC가 생산을 맡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SMIC가 7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미국 행정부의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만약 SMIC가 진짜로 성공했고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화웨이도 말하자면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SMIC에 주문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물론 같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SMIC 화웨이의 입장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SMIC는 10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미국 장비 기술들의 수출이 제한이 돼서 7나노 이하 양산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죠.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을 7나노 이하 공정이 견인하는 만큼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재 7나노 미세 공정을 상용한 파운드리 기업이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SMIC가 7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을 했다면 이는 미국 정부는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반도체 제재를 고삐 밀어붙이는 칩포 동맹입니다. 자,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TSMC가 절대적인 1위, 삼성전자, UMC, 글로벌 파운드리, SMIC, 화홍 반도체,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지금 SMIC와 화홍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산 시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TSMC는 2018년도에 7나노 공정 성공, 삼성전자는 2019년도 7나노 공정 성공, 그리고 드디어 2022년 SMIC가 7나노 공정 성공으로 지금 다시 한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죠. 미국은 최근 ASML과 니콘, 일본의 니콘의 DUV 노광 장비까지 지금 SMIC에 수출하지 말라,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TSMC의 기술이 탈취됐다면 DUV 노광 장비를 사용해서 7나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DUV 장비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포 동맹의 결성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지난 5월에 출범시킨 데 이어서 이번에는 칩포 동맹 결성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의 참여 여부를 다음 달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이 치포 동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치포 동맹 만약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면 지금 반도체 리쇼링을 통해서 그리고 자체 미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이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중국에 증설을 하거나 새롭게 투자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10년간 금지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라도 치포 동맹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한국이. 그리고 여러 가지 치포 동맹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상사가 생기는데 일단 일본의 공구들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Applied Materials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 부수적인 제품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한국은 치포 동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꺼리를 만들어줘서 지금 치포 동맹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을 늘어뜨리고 있죠.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제팅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어떠한 협력들을 마련해도 포용성과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차별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불륜을 막고 산업 공급 사슬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모두에게 아름답다고 강조한 것이죠. 이에 수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과 협상의 추세를 유지하고 조기에 상호 윈윈하는 협정을 도달하며 서비스 무역, 투자의 개방, 협력 수준을 한층 향상해 양국 경제 무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탈중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LG도, SK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많은 부분이 지금 나왔지만 반도체 부분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 반도체 부분과 같은 경우는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우시의 공장 그리고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플래시 공장이 다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나오기가 힘들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가 다른의 인텔 공장을 인수할 때 낸드 플래시 공장에도 인수할 때 이러한 관측이 많았어요. 중국에 반대가 있을 것이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반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중국과 굉장히 친하게 하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SK 하이닉스 이제 선택의 기로의 시간이 놓이게 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앞서 중국 언론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1일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즈는 사설을 통해서 치포 동맹을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동의 시도로 규정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서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한국이 NO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이죠. 한국도 이것을 이용을 해서 중국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꺼리가 지금 나왔잖아요. 계속. 미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을 만들고 더 증설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설을 한다든지 그 자체가 그룹 차원에서 전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설은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1280억 달러 가운데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홍콩이라는 점이에요. 홍콩과 같은 경우는 여러 시장에서 나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중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루트를 뚫으면 다른 방법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들의 제품을 쓸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력이 안 돼요. 낸드 플래시 그리고 D램 이 자체가 중국에서 이미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직접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돼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제가 보이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장을 뜯어서 나와야죠.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공장을 뜯었듯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삼성중공업이 이 조선업의 블록을 만드는 것을 공장을 폐쇄시켰듯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SMIC가 7나노 공정을 성공했냐 안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TSMC 기술을 차용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DUV 노광 장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구형 공정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반도체의 노광 장비에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중국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현 상황이죠. 만약 SMIC가 DUV 노광 장비를 이쪽에 끌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미 일본과 독일에 공장이 세워지고 TSMC에 인텔의 공장도 세워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꼭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만약 이들이 생산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생산을 해서 그 부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 반도체 경기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면 꼭 중국에 끌려다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